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허리 때문일 거라 믿고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도 무릎도 아닌데 다리가 계속 아프다면 이제는 혈관을 의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관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발끝까지 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한 60대 남성 환자는 몇 달 동안 허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엉덩이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은 다리혈관 협착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혈관 질환은 허리나 신경 문제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통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은 자세에 따라 심해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반면 혈관 문제는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잠시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류가 부족해 근육이 산소를 못 받기 때문이죠. 또한 밤이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누웠을 때 쥐가 자주 나거나 아침에 다리가 붓는다면 혈관이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는 직업, 운동 부족, 흡연,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혈관 건강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조금씩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 상태를 오래 두면 말초동맥 질환이나 하지정맥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통증뿐 아니라 피부색이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가 낫지 않아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지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다리의 혈류 속도와 방향을 보면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피가 얼마나 역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로 대부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너무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설마 혈관 때문이겠어? 하고 넘기다. 통증이 심해져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할 대표 신호는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쉽게 붓거나 정맥이 튀어나오고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피로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호르몬 변화로 혈관이 더 쉽게 약해집니다. 하이힐 꽉 끼는 옷,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도 정맥을 압박해 혈류를 방해합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앉아있을 땐 다리를 꼬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류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중간중간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발끝 들기나 까치발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조금의 무심함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 저림, 붓기 같은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혈관은 늘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리 혈관 질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혈관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고 정맥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되돌립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동맥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통로가 좁아지고 혈류가 막히는 병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납니다. 걷기만 해도 종아리가 당기고 엉덩이가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걸으면 같은 부위가 아파집니다. 이런 증상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통증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혈관벽이 약해져서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져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정맥질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정맥은 피를 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는 판막이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한번 망가지면 피가 아래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다리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푸른색 실핏줄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색이 변하고 가려움이나 열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혈전이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류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다리가 묵직하거나 저녁이 되면 붓는다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거나 아침에 다리 피부가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정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외에도 혈전성 정맥염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림프 부종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뜨겁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오래 방치하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동맥질환과 정맥질환은 증상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깁니다.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피부 온도도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동맥 질환은 혈류가 줄어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정맥 질환은 피가 고이기 때문에 피부가 뜨겁고 붉게 변합니다. 이 차이를 잘 살피면 어느 쪽 혈관이 문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확인합니다. 피가 잘 흐르는지, 역류가 있는지, 혈관이 좁아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CT나 MRI 혈관 조형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보다 정밀한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조절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시술 또는 혈관 내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맥류 환자의 경우 압박 스타킹 착용이 도움이 됩니다. 피가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자기 전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이 혈류순환에 더 효과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이힐이나 꽉 끼는 옷은 정맥 압력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막기 때문입니다. 다리 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통증과 붓기로 드러납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쯤에는
이미 혈관의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꾸준히 반복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다리의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지낸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피로로 착각합니다. 다리 혈관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과 나이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 과정을 혈관의 노화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피가 자유롭게 흐르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지면 혈관 손상은 훨씬 빨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갑자기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상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죠.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혈액이 아래로 몰리고 정맥 판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압이 높아져 피가 위로 올라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혈액은 심장만으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종아리 펌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이 아래로 고이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환들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벽이 점점 얇아지고 손상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당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방이 쌓여 혈관 통로를 막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모르고 지냅니다. 문제는 이 병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첫 번째 합병증은 혈전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혈액 속 성분들이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이 다리 정맥에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됩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갑자기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궤양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으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쉽게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도 낫지 않고 오히려 감염이 생겨 염증이 퍼집니다.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 부종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이 부종이 오래 지속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혈관성 치매와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다리의 혈관이 막히는 사람은 심장과 뇌의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전신의 혈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문제는 몸 전체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혈관 검사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적정 체중 유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줄이기, 금연과 절주. 이 네 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1시간마다 일어나 다리를 풀어주고 서 있는 직업이라면 틈틈이 발끝 들기나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혈액이 위로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고 완전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무겁고 붓는 느낌, 밤에 쥐가 나는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리의 피로와 통증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혈관은 침묵 속에서 병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채는 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평생의 기초입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미래에 걷는 힘을 지켜줍니다. 오늘 다리가 보낸 신호를 그저 피로라고 넘기지 말고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붓기와 저림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다리 혈관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문진과 촉진입니다. 의사는 다리의 온도, 색깔, 맥박을 확인합니다. 동맥이 막혀 있으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고 정맥이 막히면 붓고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이 기본적인 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 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속도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영상에 보여줍니다. 혈류가 얼마나 막혔는지,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20분 정도면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CT나 MRI 혈관 조영술을 진행합니다.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류의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좁아진 부위나 막힌 구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시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할수록 혈관 손상이 진행되고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 시술 치료, 수술 치료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입니다. 초기 단계의 혈관 질환은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과 혈관을 넓혀주는 약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식습관과 운동 조절을 병행하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맥류의 경우 압박 스타킹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이 스타킹은 일정한 압력을 가해 피가 아래로 고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무조건 꽉 조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다리 상태에 맞는 압력을 선택해야 하며 수면 중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시술 치료입니다.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졌거나 판막이 손상된 경우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은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좁아진 부위를 풍선처럼 부풀려 혈관을 넓히고 그 안에 스텐트를 넣어 다시 막히지 않게 유지합니다. 정맥류의 경우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혈관 내 치료가 있습니다. 혈관 안쪽에 얇은 관을 넣어 열로 손상된 정맥을 닫는 방식입니다. 절개가 거의 없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혈전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시행됩니다. 막힌 부위를 우회하거나 손상된 혈관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체중 관리, 금연과 절주,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은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토마토,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육, 튀김, 과도한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정맥을 눌러 혈류를 방해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다리를 약간 높여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규칙적인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시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몸 전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걷는 힘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걷는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 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핵심입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의 나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만 걸어도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관 벽이 튼튼해집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호흡이 약간 가쁠 정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이 어렵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괜찮습니다. 발끝 들기, 까치발서기,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혈관을 위한 최고의 근육은 종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이 늘면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집니다. 혈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정맥 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혈관의 부담이 줄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당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처럼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을 늘려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반면 튀김, 가공육, 패스트푸드는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가며 혈관이 수축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혈관은 회복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막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 다리를 풀어주거나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면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으로 혈액이 위로 순환하게 도와야 합니다. 7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류를 막습니다. 하루 한두 갭이라도 혈관에는 큰 손상을 남깁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주 2회 이상은 쉬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8번째는 복장과 신발입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이나 허리를 조이는 벨트, 높은 하이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편한 신발과 바지, 혈류가 잘 통하는 옷이 좋습니다. 9번째는 다리의 휴식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면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면 혈액이 위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은 붓기와 피로를 줄이고 정맥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혈관 질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나 가족 중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장합니다.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이나 시술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 건강은 곧 노화의 속도와 직결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피부, 장기, 근육도 젊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손상되면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금의 습관이 미래의 다리를 만듭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짠 음식 줄이기, 금연과 충분한 수면. 이 단순한 4가지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보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붓지 않는 다리, 가벼운 걸음, 따뜻한 발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